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한 알펜시아 매각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행정력이 마비되면서 계약 이행 보증금조차 못 받게 된 건데요. 이미 말레이시아 등 여러 기업과의 매각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언제 매각 절차가 재개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이번 알펜시아 매각 사업은 최무순 도지사까지 나서서 성공을 자신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논의된 가격은 대략 8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액수로 알펜시아 때문에 남아있는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원도와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맥킨리 컨소시엄은 계약 이행 보증금 15억 원의 납입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강원도에 요청했습니다. 컨소시엄 참가업체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마비됐다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 호전되어 내부 실사 구성원이 입국이 원활해지는 즉시 실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납입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유예 기간인 21일까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협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강원도는 협약 절차를 언제까지 연장해 줄 건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좀 강화된 확실한 것, 투자에 대해서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된 조건으로 해가지고 보여준다면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대적인 투자 협약식을 하자마자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매각 사업에서도 강원도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것이 지난 1월 20일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준비금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8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코로나19 때문에 불과 15억 원을 내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컨소시엄 실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조 원대의 대형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이유가 정말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건지 지금부터라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과연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출석률을 살펴봤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는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황영철 의원을 빼고 7명의 강원도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을까? 성실함을 알 수 있는 출석률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100% 출석한 개근 의원은 원주의 송기현 의원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 출석률이 높은 의원은 90.3%의 염동열 의원, 세 번째는 88.8%의 김기선 의원이고 이철규 의원이 85.5%, 권성동 의원 85.4%, 이양수 의원 84.1% 순서이고 김진태 의원은 77.9%로 가장 낮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원마다 소속 상임위가 다르고 회의 개최 횟수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출결 사항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205번의 회의 가운데 195번 출석해 95.1%를 기록한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92.9% 이철규 의원, 85.8% 염동열 의원, 81.8% 권성동 의원, 81.3% 김기선 의원이었고 김진태 의원 79.6%, 이양수 의원은 79.3%로 80%를 밑돌았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송기현 의원이 성실하게 회의에 출석했고 김진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국정을 듣고 논의하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잘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성실함이나 책임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같이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했던 현역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의원들의 이 같은 출석률은 전체 국회의원들 가운데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역별로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을 비교해봤더니 강원도 의원들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20대 국회의원 295명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모두 분석해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원주 송기현 의원을 비롯해 모두 17명이 국회 본회의에 100% 참석했습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본회의 출석률이 높았던 염동열 의원은 전체 160위, 김기선 의원 192위, 이철규 의원 226위, 권성동 의원 232위, 이양수 의원 241위, 김진태 의원은 277위였습니다. 대구의 조원진 의원은 53.76%로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았고 서청원 의원 63.45%, 한선교 67.59%, 김현미 69.66%, 김무성 70.83% 순으로 낮았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보다 출석률이 낮았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출석률을 기록한 이는 95.12%의 송기현 의원인데 전체 의원 가운데 96위에 그쳤습니다. 이어 이철규 의원이 92.9%의 출석률로 전체 의원 가운데 134위를 차지했는데 이 의원은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청가가 16차례나 됐습니다. 85.83%의 염동열 의원이 216위, 81.82%의 권성동 의원이 247위, 81.34%의 김기선 의원이 250위, 79.67%와 79.33%를 기록한 김진태, 이양수 의원이 나란히 257위와 258위를 기록했습니다. 출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한선교 의원으로 전체 회의의 절반도 출석하지 않아 46.6%였습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도내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출석률은 전국에서 15번째였고 상임위원회는 가장 낮은 대구에 이어 16번째였습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인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열심히 일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21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당선되면 성실히 출석하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폐광지역 환경 개선과 경기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4.15 총선 전 열린 마지막 20대 국회. 이번 임시회에 그동안 논란이었던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안이 상정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는 두 기관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만드는 법안을 총선 전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의회가 즉각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도내 폐광지역 산림 복구와 수질 개선 등 환경 개선 사업을 맡아왔는데 6조 3천억 원 빚더미에 앉아있는 광물공사와 통합되면 환경 개선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광해관리공단이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좀 탄력을 잃을 수도 있고 폐광지역 가보시면 아직 산림 복구라든가 폐경련소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한 1-20%뿐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걸랑요. 특히 강원랜드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도내 폐광지에 해마다 투입하는 700억 원대 경기 활성화 사업비가 엉뚱하게 통합공단 빚 갚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합 논란에 휩싸인 해당 기관들의 입장도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자산 안정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또다시 법안 소위에 상정한다는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강원도 특히 폐광 지역에 어떻게 보여질지 걱정스럽습니다. 광물공사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의회는 폐광지 주민,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국회를 상대로 통합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는 4월에 열릴 예정이던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미세먼지와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개편 회의를 열어
오는 4월 개최 예정이던 강원도 소년체전을 연기하고 9월과 10월 중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와 연계해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과 봄철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 건강 우려에다 학기 초 담당 교사 업무 가중을 이유로 대회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고용률 63% 달성을 목표로 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우선 일자리 전문 통합기구인 일자리재단을 설립해 지난해 신설한 일자리국과 함께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 일자리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해 공공, 민간 부문의 의무 고용률을 확대하는 등 취업 취약 계층별로 구직 단계부터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반환 결정이 난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 부지에 원주 시립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당초 시립미술관 예정지로 검토하던 단계 조각공원이 비좁은 진입로 등의 문제로 재검토됐으며 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캠프롱 부지가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역사박물관도 캠프롱으로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역 미술인들과 기본안 구상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2년 시립미술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옛 캠프 페이지에 조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오늘부터 장난감 등을 빌려주는 놀잇감 대여실을 이용할 수 있고 내일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체험실이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실은 다음 달에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되면 문을 열게 됩니다.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개인 회원 자격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와 보호자입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재해복구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동해시는 총 사업비 137억 5천만 원을 들여 소하천 17개 소의 재방복구와 어달 해안 옹벽, 농배수로 등 피해지에 대한 복구 사업을 벌입니다. 동해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은 오는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피해가 컸던 마상천은 하천폭을 넓히는 쪽으로 정비 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운행이 해안 침식 때문에 이달 들어 두 번째 중단됐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주말 너울성 파도로 인해 레일바이크 노선 주변에 해안이 심하게 깎이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자 어제 영업을 중단하고 복구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에도 해안 침식으로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운행 축소 예정인 강릉선 KTX의 강릉역 주말 운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동해역 연장 운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강릉역 운행 상하행 2편씩 모두 4편이 주말에 증편됩니다. 증편된 열차는 금, 토, 일 강릉역 출발 오후 5시 반과 10시, 청량리역 출발 오후 3시 10분과 오후 7시 55분 편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66명의 당적을 조사한 결과 국민혁명 배당금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 66명 가운데 국민혁명 배당금당 소속은 26명, 더불어민주당이 18명, 자유한국당은 14명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보수당과 민중당, 무소속은 각각 2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 의회가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의 춘천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춘천시 의회 의원들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유치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방사광 가속기는 폐기물이나 오염 걱정이 없고 춘천이 안전한 조성 여건을 갖추고 있어 연구시설 입지로 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춘천에 있는 대학들이 연구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방사광 가속기를 춘천에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사광은 전자를 가속시켜 만들어낸 빛으로 관련 시설 조성에만 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 한류사관학교 건립을 위해 주식회사 DR 엔터테인먼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 한류사관학교가 세워지면 한류 콘텐츠와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각종 콘텐츠들이 관내에서 제작되며 기획사 소속 연습생과 아티스트를 꿈꾸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연습 장소가 마련됩니다. 평창군은 폐교를 보수공사에 장소를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희망택시를 확대 운행합니다. 고성군은 올해 희망택시 예산을 1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만 원 늘려 올해 운행 횟수는 6,600회 증가한 연 19,900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희망택시는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5개 읍면 16개 마을에서 운행되는데 주민들은 1,4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